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톡톡 팟캐스트 진행자 이지은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주제는 칼륨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난히 피곤하다거나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칼륨 부족이라는 신호 말이죠. 칼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이 칼륨이 부족한 상태로 생활하고 계시면서도 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륨 부족일 때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거나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느낌 겪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제대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쉽게 지치며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칼륨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근육 경련과 다리 저림입니다. 밤에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시죠? 정말 아프죠? 50대 이상 분들께 특히 흔한 증상인데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어요.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불안정하게 전달되면서 갑작스러운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밤중이나 새벽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 외에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리거나 다리와 팔에 저림 현상이 있거나 근육이 평소보다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 근육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중장년층에게 낙상은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잖아요. 세 번째 신호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의학 용어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해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 농도가 낮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불규칙한 맥박,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는 느낌, 어지럽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소화장애와 변비입니다.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졌다면 이것도 칼륨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륨은 장 근육의 수축 운동을 조절합니다. 장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이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소화불량과 변비가 생기는 거죠. 특히 중장년층은 이미 소화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칼륨까지 부족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배변이 어렵다거나 복부에 팽만감이 있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있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고혈압 악화입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혹시 칼륨이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배출하는 걸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특히 중장년층에게 칼륨 부족이 흔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데 이때 칼륨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 부족에 특히 취약하시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칼륨 배출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칼륨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바쁘게 살다 보면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칼륨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륨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칼륨 섭취량은 대략 3,500mg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 주변에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건 역시 바나나죠.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약 42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먹기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고 정말 간편하죠. 고구마도 정말 좋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 542mg이나 들어 있어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시금치는 조리해서 한 컵 먹으면 무려 839mg이나 됩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으면 좋겠죠. 아보카도는 한 개에 975mg, 흰 콩은 한 컵에 1189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콩류가 정말 칼륨이 풍부하죠.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좋습니다. 100g에 628mg이 들어 있어요. 토마토, 오렌지 주스, 요거트, 감자도 모두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면 충분히 칼륨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한 개를 추가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휴대도 간편해서 외출할 때도 챙겨가기 좋고요. 둘째, 하루 한 끼는 고구마로 대체해 보세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밥 대신 고구마 한두 개를 드시는 거죠. 포만감도 있고 칼륨도 보충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녹색 채소를 매일 드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하루에 2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나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로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아요. 넷째, 가공식품과 짠 음식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높은 음식은 칼륨 배출을 증가시키니까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륨을 보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오히려 칼륨이 너무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또한 AC 억제제나 ARB 같은 고혈압약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들은 칼륨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칼륨이 너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칼륨 부족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칼륨 부족에 취약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 기억하시죠? 극심한 피로감,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화장애, 고혈압 악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나나, 고구마, 녹색 채소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